불꽃받침. 김호중이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김호중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호중이 결국 24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나타났는데요. 김호중은 오전 11시경 검은 양복의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간 후 영장심사 종료 뒤 오후 1시 23분경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관들의 손에 이끌려 미리 준비된 경찰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김호중은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콘서트 일정 등을 이유로 법원에 영장 심사 일정 연기를 요청했으나 기각됐는데요. 한 국내 언론은 김호중, 연예계 퇴출 수순, 희대의 대중 기만 설레 등극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논란을 일으켰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날도 김호중은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그동안 숨겨졌던 이야기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술잔에 입만 대고 안 마셨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음주를 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았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는데요. 또한 사고 이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거짓 자수를 하는 등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CCTV에 다 찍혔기 때문에 뺑소니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마지막까지도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면서 온갖 거짓말을 했는데요. 술잔에 입은 댔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 콘서트 때문에 컨디션 조절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 라고 속이려 들었죠. 그런데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호중이 지난 9일 귀가 전 방문한 유흥주점의 직원들과 술자리 동석자들로부터 소주를 여러 병 마셨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참고인 조사에서 술자리에 동석한 한 여성 종업원은 유일하게 김씨만 소주를 마셨고 양은 3에서 4병 정도 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로 조사받은 또 다른 3명의 여성 종업원의 진술도 이와 유사했다고 했는데요. 결국 김호중은 사고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였고 당시 풀 악셀로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김호중은 음주 운전을 부인하다가 사고 열흘 만인 지난 19일 음주 사실을 시인한 바 있었는데요. 김호중은 지난 21일 경찰 조사에서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식당에서 폭탄주를 한두 잔을 마시고 유흥주점에서는 소주 3-4잔만 마셨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요. 사고 경위와 관련해서도 음주 영향이 아니라 휴대전화와 블루투스 페어링 조작을 하다 순간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술 마셨다는 것을 시인했어도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가려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계속 낳은 것인데 많은 이들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2. 판사의 호통. 김호중이 구속 심사를 받을 때 판사가 화가 나서 호통을 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김호중이 사고 직후 소속사의 다른 막내 매니저급 직원 A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기 대신 허위로 자수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부장판사는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을 위해 힘없는 사회 초년생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느냐고 호통을 쳤다고 했는데요. 당시 22살 막내 매니저는 겁이 난다며 김호중의 이 같은 요구를 끝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직접 나서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가 허위 자수했습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는 김씨에게 수사 협조 여부와 함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특히 김호중은 휴대전화 이미 제출 요구를 거부하다 아이폰 세대가 압수되자 비밀번호도 경찰에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김호중은 휴대폰 이미 제출 요구를 거부하다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아이폰 세대가 압수됐는데 현재까지 아이폰 비밀번호를 경찰에 제공하지 않아 경찰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심판사가 이에 대해서도 질문하자 김호중은 사생활이 담겨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김호중의 신문에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이례적으로 담당 검사가 직접 심사에 출석, 구속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호중은 경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3. 전 매니저의 폭로. 과거 김호중의 매니저가 김호중이 과거에도 술을 즐겼다고 증언했는데요.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매니저 출신인 A씨는 24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김씨가 술자리를 자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김씨에 대해 술 없이는 못 산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김씨가 술을 마실 때면 자리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는 이른바 술대기를 해야 했다고도 털어놨습니다.
A씨는 김호중이 얼굴이 알려져 있다 보니 대리보다 매니저들을 대기시키는 것을 소속사에서 술대기라고 표현한다고 했는데요. 집이든 개인적인 약속이든 지정 장소에 하차하면 매니저 업무도 끝인데 부탁이든 강요이든 간에 술대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A씨는 스케줄을 마친 김씨는 술집이 많은 번화가에 하차하는 경우가 잦았다며 술자리를 너무 자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김호중이 스케줄을 마치면 항상 하차하는 곳이 술 약속 자리였다며 술을 마시면 과격해진 경향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호중을 한 행사에서 만난 적이 있다는 박훈 변호사가 23일 과거 김호중에게 술을 천천히 마시라고 조언했다고 밝혔는데요. 박훈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2013년 김호중을 울산의 한 야외 행사에서 만났다고 말하며 그는 나는 영화 부러진 화살 관련 사법개혁 문제로 전국을 돌아다닐 때였다. 김호중은 영화 파파로티로 이름을 날릴 때였다. 나는 행사에서 강연하고 김호중은 노래했다고 말했습니다. 김호중은 조직폭력배가 객과천선의 성악가가 된다는 내용의 영화 파파로티의 실존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박훈 변호사는 행사 뒤풀이 자리에서 몇 시간 동안 같이 술을 주거니 받거니 했다며 그때 술 천천히 마셔라 누가 쫓아오냐며 파전을 뜯어 그에게 줬던 게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그는 최근 김호중의 어이없는 행위를 보다 마지막 공연이 창원체육관이었다는 걸 듣는 순간 그한테 했던 그 말이 생각났다고 말했습니다. 4. 송대관의 발언. 송대관이 이번에 김호중 사건에 대해서 발언했는데요. 송대관은 23일 한 라디오에 나와 아내의 부동산 투자 실패로 시련을 겪었던 가수 송대관 씨가 100억 원대 집을 날리고 월세집으로 이사했던 사연을 털어놨다. 송대관은 당시 매일 죽어야 하나 살아야 하나 고민했다. 며 100억 원짜리 집을 하루아침에 날리고 월세집으로 가면서 마당에서 키우던 가족 같은 진돗개 2마리를 지인에게 떠나보냈다. 망하면서도 안 울었는데 나도 대성통곡을 했다. 고 말했습니다. 송대관 씨는 음주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김호중을 언급하며 나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잘 이겨냈다. 김호중 후배를 보니까 고난을 많이 겪던데 옛날 내 생각이 나더라. 너도 세월이 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송대관 씨는 아내의 부동산 투자 실패로 2013년 사기 사건에도 휘말렸는데 이후 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송대관 씨는 당시 돈을 주우러 다닐 정도로 수익이 많았다면서 돈이 많은 게 문제였다. 관리를 잘못했다. 부동산과 투자를 좋아하는 아내가 손이 근질근질해서 투자했다가 걷잡을 수 없이 힘든 세월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5. 마지막 거짓말. 김호중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 심사에서 과거 영상을 토대로 김 씨가 평소에도 비틀거리면서 걷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요. 앞서 전날 경찰은 김호중이 지난 9일 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나와 비틀대며 걸어가는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호중이 사고 당일 만취 상태로 운전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김 씨 측이 이를 반박한 것인데요. 이미 경찰은 김호중이 귀가 전 방문한 유흥주점 압수수색을 통해 김 씨 일행이 이곳에서 소주 3명을 주문했다는 CCTV 영상과 매출 내역 등도 확보했는데요. 종업원 여러 명의 증언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평소에 비틀거리면서 걷는다고 또다시 거짓말을 한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위험 운전치상죄를 피하기 위해서 또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음주 혐의라든가 아니면 약물을 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낼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이 위험운전치상죄인데요. 김호중은 최초 음주 운전 뺑소니만을 인정하고 반성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많은 죄목으로 세상의 지탄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관광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김호중길 조성 사업을 하려 했다가 취소하려 하고 있고 김 씨의 모교가 있는 경북 김천시는 김호중 소리길 철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존경받는 트로트 가수로 이름을 날린 김호중은 어리석은 잘못으로 인해 이제는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불꽃받침의 메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